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사, 일타 강사, 스타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최근에 강경 보수 세력의 라이징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의 부산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1시간 넘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또 그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이런 논리를 집중적으로 전파를 하면서 여하튼 지금 최근 강경 보수 세력을 포함한 보수 세력 탄핵 국면의 최대 뉴스 메이커 중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썸네일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극우의 김제동입니다. 어떤 선동의 나팔수 그리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선동하려고 하는 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김제동은 개그맨입니다. 그가 헌법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음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얄팍하게 헌법 조문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가 마치 무슨 헌법학자나 헌법의 전문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을 포장을 해서 박근혜 정권 때 사드 반대 집회에서 선동하는 연설과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무슨 헌법 조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워되면서 마치 무슨 예를 들어서 헌법의 주권 재민 원칙이라든가 또는 민주공화국 또는 집회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그냥 습관적 기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선동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런 정권 내내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 김제동 같은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왜 지방자치단체에 초청이 되는 것이며 왜 강연료로 1회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받는 게 되는지 그런 세태를 참으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탄핵 정국의 최근의 상황에서 전한길 강사가 극우의 김제동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사에 관해서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20여 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스타 강사, 일타 강사로 불리니까 그 점을 제가 시비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란 문제라든가 또는 계엄령 또는 통치 행위 또는 부정선거 이런 것에 관해서 그가 전문가일지는 저는 상당히 의심합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약간 들여다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또는 평의 그리고 그들이 주된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동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의 광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비열한 탄핵 공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게 되면 그러면 헌재도 이 헌법의 주권 재민,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항 정신 때문에 헌재도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고 음모론을 주창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음모론이 아니라 부정선거는 실체라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른다는 식으로 반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치 행위,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핫바지 같은 얘기입니다. 통치 행위라는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에서 발전되어 왔는데 나라마다 그 형태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첩보기관이 외국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통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외국에서 정보기관이 저지르는 고도의 어떤 작전 같은 것, 이런 것들 통치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통치 행위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북 4억 5천만 달러 비밀 불법 송금, 이거 전부 다 엄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법적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또 12.12, 5.18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엄히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단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때보다는 상승하고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60%가 넘고 탄핵 반대가 35%에서 40%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조사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단순하게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냐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35 내지 40% 이 비율을 넘기 힘들 것입니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50%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에도 뭐 상관없이 헌재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탄핵을 기각을 해서 그를 대통령 자리에 다시 보냈을 때 과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헌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엄 사태 초기서부터 3월 달에 헌재는 8대 0으로 이 탄핵 인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 2명,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 때의 대법원장 임명 2명, 최근의 민주당 임명 선출 1명, 그래서 5명이 좌파이고 그리고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임명 1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추천 1명,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추천 1명, 그래서 3명이 우파입니다.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 2명이 바뀌기 전까지 5대 3으로 좌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이념적 성향은, 이런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싸웠어도 여소야대의 압도적인 과반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인사청문이 통과가 됐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념적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하면,
이것이 억울하면 정권을 잡았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할 때 정권을 잡았어야 되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를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그곳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항상 진보대 보수가 5대4 또는 4대5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신제가 아니라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성향이 춤을 추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헌재 재판관 선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념적 성향이 어떠고 저쩌고 해도 좌파 대 우파가 5대3 안 변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할 것은 우파 재판관 3명이 3명도 탄핵에 가담할 것입니다. 8대0이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이런 현실을 모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서 마치 전문가처럼 선동에 나서는 극우의 김재동입니다. 감사합니다.